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동유럽과 북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산 무기. 그 중에서도 K9 자주포는 경이로운 판매고를 올리며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K9를 이미 한번 구매했던 국가들도 실제로 써본 뒤엔 그 성능에 반해서 더더욱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그렇게 한국 무기를 구매했던 고객 국가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가 공개적으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던 일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라는 국가가 그렇게까지 규모가 있는 나라는 아니다 보니 지난 5월에 NATO 연합훈련만큼의 대대적인 훈련은 아니었지만 이 훈련은 에스토니아군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역했지만 아직 싸울 수 있는 예비군들까지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K9를 두고 에스토니아군의 미래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훈련장의 상황을 현지 보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방위사업청의 정보 공개 게시판에는 해외 사업 관련 공시가 무더기로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에스토니아에 대한 항목도 있었는데요. 공시에 나온 내용은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 부품 15종을 수출하여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미 지난 5월 대규모 훈련을 한 차례 마친 에스토니아에서 부품을 다시금 수급해간다는 점에서 조만간 K9를 이용한 군사적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9일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유럽의 군사매체 조인트 포스 3은 8월 9일 에스토니아가 벌인 K9 실사격 훈련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훈련은 보도 이틀 전인 8월 7일 이루어진 것으로 훈련에 동원된 K9의 모습이 담긴 사진, 참여한 사령관과 장병들의 인터뷰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매체는 이날 훈련에 동원된 포병 부대의 징집병들과 재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군들이 K9의 실사격을 보고 하얗게 질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는데요. 포병 부대 사령관은 인터뷰를 통해 훈련에서 K9이 얼마나 효율적인 사격을 선보였는지 설명했습니다. 포병 부대의 사령관인 카스파르 포데르 소령은 징집병들과 예비군들의 활약에 만족했다. 승무원들은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K9의 사격은 목표물에 명중했거나 유효한 피해를 주었으며 사격 관제사는 사격 재원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다 고 말했습니다. K9 도입 전에는 사격에 앞선 절차가 포병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문제였다. 그러나 K9를 추가한 뒤로는 이러한 상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 포병들이 사격을 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감각, 즉 포가 제자리에서 발사된 뒤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조준점이 흐트러질 때 발생하는 시스템 경고가 없었다 며 혀를 내둘렀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훈련은 징집병들과 재훈련받는 예비군들이 함께 진행했는데요.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에스토니아는 독특한 훈련 과정을 거쳤다고 매체는 밝히고 있습니다. 첫 사격 훈련은 현역군 교관이 통제했지만 징집병팀은 그 뒤부터는 독립적으로 행동하여 전문성과 기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한 K9 자주포 팀의 포반장인 야스 키슬러 일병에 따르면 K9를 완전히 다루는 데에는 여전히 연습이 필요하지만 다음 사격에서는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키슬러 일병은 말했죠. 한편 징집병들이 징집 전 3개월간의 기동포 기본과정과 특화과정을 거친 반면 예비군들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신속 재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라이코 카시크 일병은 저는 2010년에 군복무 중이었고 당시 저는 계산 담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훈련하는 동안 저는 조준과 보조 조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대에서 전화를 걸어 신무기 훈련을 받고 현역으로 복무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 팀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데르 사령관은 예비군을 사격 훈련에 동참하는 것이 향후에도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부대의 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갈고 닦으며 필요한 경우 함께 나가 싸울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체는 이 훈련에서 장병들이 경험한 K9의 에스토니아 포병 전력의 미래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K9의 높은 관통력, 우수한 장갑 보호 및 높은 화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45년의 수명 중 적어도 30년 동안을 에스토니아 포병들이 향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죠. 현대적인 장갑 자주포는 포병 승무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더 빠른 기동을 가능하게 하여 적 무기에 더 잘 저항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K9 체계는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징집병과 예비군 모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스토니아는 수량은 많지 않은데도 K9를 알뜰살뜰하게 잘 활용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에스토니아가 보유한 K9은 18문. 솔직하게 표현해서 많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총 전력 3,500명의 한 개 사단밖에 운용할 수 없는 작은 군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들이 K9에 얼마만큼의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의 군대다 보니 예비군도 불러다가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유사시가 아니면 소집되지 않을 이들 예비군한테까지 K9를 훈련시키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보유하고 있는 K9는 현재 18문이지만 지난 1월 에스토니아는 한국에 보유한 수량만큼을 더 주문해서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2배인 36문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스토니아 육군 약 100명당 1문씩의 K9의 화력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적인 수로 따지면 결코 많지 않지만 그 질은 격이 다르게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K9를 도입한 직후부터 누구보다도 K9를 잘 다룰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 최초의 K9이 도착한 것은 2020년 10월.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한국의 K9 포병학교에서는 에스토니아 장병들이 K9 운용 및 정비 교육을 이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병 장비를 다루고 고치는 교육이 한 달 만에 끝나지는 않을 터이니 이는 에스토니아가 초도 물량 도착도 하기 전부터 한국을 믿고 장병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파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던 시기라서 이 훈련을 받는 데에만 해도 많은 역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에스토니아 장병들은 이를 극복하고 무사히 교육을 이수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포병 전력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몸소 보여줬습니다. 작년 4월에는 창원에서 열렸던 전세계 K9 자주포 도입국들의 모임인 K9 유저 클럽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다른 국가들의 도입 수량과 비교하면 초라하게 느껴질 만도 한데 에스토니아는 이곳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K9 운용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대표로 참석했던 알란 라이드마 소령이 이 자리에서 K9 추가 도입까지 선언하기까지 했죠. 이때 언급된 에스토니아 추가 도입분 K9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납품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에스토니아의 K9 6대가 추가로 납품되었는데요. 폴란드와 바로 이웃나라다 보니 폴란드의 K 흑표와 K9를 납품하던 바로 그 배에 같이 실어보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에스토니아에 납품되던 K9 중 한 대는 겉에 씌워진 방수포의 한글로 에스토니아라고 쓰여져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출고나 선박 담당자가 폴란드 도입분과 에스토니아 도입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이번에 에스토니아가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나서야 다시금 조명받은 사실인데 에스토니아는 한국에 부품 수출 요청을 보내기 전부터 K9를 이용한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보유한 K9들의 창정비가 하나둘 완료됐던 것이죠. 아마도 완전 분해 후 정비 재조립하는 오버홀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놀랍게도 에스토니아는 이 과정에서 K9에 자체적인 개량을 가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바로 차체 측면을 따라서 궤도 보기륜을 절반 정도 가리는 스커트 장갑을 추가한 것이죠. K9는 방호력을 딱히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지는 않지만 왜인지 유럽 방면의 군사 전문가들은 측면 스커트 장갑의 유무를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원판에는 스커트 장갑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스커트 장갑만 달면 완벽하다고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내곤 했는데요. K9 도입국 중 일부는 이런 우려를 받아들여 실제로 스커트 장갑을 간단한 개량으로 추가하고는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호주와 핀란드가 있죠. 에스토니아 역시 이들의 선례를 따라서 스커트 장갑을 추가하는 개량을 오버홀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놀라운 점은 에스토니아의 경우 도입 수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보니 이런 간단한 개량에도 난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판에 없는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추가하는 작업이다 보니 고작 18문에 적용하기 위한 수량만을 요구했을 테니 대량 생산으로 인한 가격 절감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18문에 K9를 제값 다 주고 자체 리폼했다고 말해도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인지 이들이 새롭게 개량한 K9의 모습은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멋진데요. 사진과 기사로 이런 소식을 접하는 한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오히려 이를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이처럼 K9 운용에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9의 에스토니아 육군에게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전력일 뿐더러 향후 30여 년을 책임질 미래와도 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비군 장병들까지 훈련장에 불러내서 K9를 소개하고 운용법을 교육하는 것은 앞으로의 에스토니아군의 모습에 K9이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와 같았죠. 수십 년의 미래를 한국에 올인한 에스토니아군. 이들은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벌써부터 체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구매한 한국 무기의 양은 많지 않지만 이러한 소문은 추후 유럽 영내로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한데요. 앞으로 또 어떤 나라가 한국 무기와 함께하는 강성한 군사력을 손에 넣게 될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